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86쪽에 조선의 얼 광화문에 대해서 해야 되네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당시 광화문에는 가보셨나요? 광화문이요? 네. 광화문은 네. 지나가봤죠. 지나갔었어요. 나도 몇 번 지나간 것 같아요. 이거 서울에 있죠? 미국에 있는 거 아니지? 네. 아마 밑에 그림은 미국 같아가지고 미국에 있네. 자, 그러면 187쪽 하면 되겠네. 알아두기. 알아두기는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네,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이거.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읽을게. 예.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읽기는 독자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뭐야 이거?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죠? 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여기서 그 맥락이라는 말을 예.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맥락이 뭔데요? 어떤 서로 이어져 있는 어떤 관계.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맥락이라고 하는구나. 예. 예컨대 독자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을 읽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문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한다. 뭐 설명할 거 있나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건 넘어갈까요? 예. 이처럼 독자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 맥락을 이해하고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네, 바로 독서의 가치를 얘기했죠.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읽기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 읽었을 때 얻어지는 독서의 가치,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읽을게요.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읽기. 이제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읽기가 있네요. 예.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의미 구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어와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글의 전개 과정은 어떠한지, 글쓴이의 주장은 타당한지 등을 파악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뭘 하라는 거죠, 이거?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 읽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단어와 문장의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되고 글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요소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장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능동적으로 글을 읽으면 된다는 거네요. 네. 독자는 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읽는 건데. 단순한 사실 이해의 수준에서 나아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으면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로써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의미를 구성하며 읽는 것의 효과가 되겠죠. 효과는 뭐예요?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 사려 깊은 독자가 가지고 있는 독서 능력의 특성 아나요? 부장님? 일단은 예. 그 글의 의미를 위해서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되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 다음에 그 독서의 과정에서 독해의 작용을 조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글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정해서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론을 생성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사려 깊은 독자는 이렇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뭐 독서 능력이라는 건 뭐죠? 독서 능력이라는 것은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 뭐 창의적인 어떤 학습 능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면서 창의적인 학습 능력도 가지는 것. 이것을 갖다 독서 능력이라고 하는구나. 독서 능력과 특성도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188쪽으로 왔네요. 조선의 얼 광화문인데 여기 위에 보면 자, 이 글은 그 광화문이 겪어온 순환의 역사와 광화문을 지켜내고자 애썼던 여러 언론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자, 광화문이 현재 모습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며 글을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학습 포인트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네요. 다 했네요. 그러면 뭐 언론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모습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쉽다, 그죠? 언론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면 되겠네요. 이거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뭐 글은 설명문이에요, 이 글이. 그러니까 그 설명문이니까 처음, 중간, 끝이 되겠죠. 처음, 중간, 끝. 근데 요새는 처음 중간이라고 하고 가운데라고 하고 가운데라고 하죠. 처음, 가운데, 끝.
자, 그러면은 구단생이 읽을래요? 예. 일제강점기에 광화문 아픔을 겪다. 아, 여기 그거네요. 처음이네요. 예. 일제강점기 때 광화문도 또 아픔을 갖다 겪었네요. 예. 아. 자,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뜻을 간직한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이다. 아. 이게 광화문에 대해 소개하고 있네요. 예. 광화가 뭔지 알아요, 구전쌤? 강화? 예. 그러니까 저 어떤 이게 빛광자에다가 예. 그다음에 비춘다. 예. 그러니까 널리 비춘다 그런 의미가 예. 아니고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 이런 예, 뜻이네, 예. 그죠? 예. 석축을 높게 쌓고 중앙에 홍해문을 터서 물루를 얹은 골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옆에 있네요, 그죠? 예. 자, 창건 당시 오문으로 불리던 광화문이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426년 세종 때입니다. 이는 집현전 악사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준다는 뜻으로 새로 붙인 것입니다. 아,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광화문이 야.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게 된 아, 유래가 광화문의 되겠죠.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네요, 그죠? 예, 유래가 되겠죠. 창건 당시에는 이름이 오문이었네. 예, 오문. 예. 원래 경복궁은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전이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있었구나. 예. 그런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 근정전 바로 앞에 세우면서 광화문을 삐딱하게 삐뚤어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본 사람들이? 궁금하네요. 예. 원래 남산은 당군을 비롯한 여러 신을 모시는 국사당이었습니다. 일제는 이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시조를 신으로 만드는 신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아하, 그랬구나. 이 모든 것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당군 신화나 이런 것들, 우리의 좋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예. 이제 일본은 저것들을 걸 갖다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 우리를 갖다 이제 안 좋은 걸로 만들려고 했네요. 그죠? 그렇죠. 예. 이처럼 광화문은 이름과 달리 순환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냐,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 이런 뜻이어야 되는데, 그죠? 예. 일본에 의해서 뭐 훼손당하고 고통당했다. 이 말을 하고 있네요. 예. 자, 구한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근현대사의 비극을 압축해 담고 있는 셈입니다. 아, 여기 이제 광화부터 있었던 거. 뭐 어떤, 여기까지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한다면 무슨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광화문 있죠? 예. 그 광화문이라는 어떤 이름의 유래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유래. 뭐 광화문이 겪은 순환과 예. 역사도 나왔죠. 아, 역사, 순환과 역사. 일제히 탄압으로, 예. 광화문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럼- 여기, 예. 그런데 뭐 굵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 중간에 네. 그 내용들을 집어넣고 네. 여기에 그 뭐 제목 있죠? 네. 제목으로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뭐 뒤죽박죽 섞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네. 일제 강점기의 광화문 아픔을 겪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제목을 붙인다면 뭐 예.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처음 부분이네요. 예. 그럼 두 번째, 중간 부분, 가운데 부분. 조금만 할까요? 예, 총독부 세청사 광화문을 밀어내다. 야. 자,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지 6년째 되던 해 조선 총독부는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선을 영원히 식민 독재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일제가 새 청사의 터로 선택한 곳은 500년 조선왕조를 호령했던 경복궁 앞들이었습니다. 아, 그냥 총독부를 갖다 일본 놈들이 총독부를 짓는데 그걸 갖다 경복궁 앞들에다 지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다음은 1910년 5월 15일자 대한매일신문에 실린 경복궁이 없어지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대한매일신부에 실린 걸 하네요. 우리 처음에 할 때 이야기했었죠. 뭐, 언론의 언론? 노력을 알아보고, 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언론의 예? 노력이네요, 이게. 예, 그렇죠. 네, 한번 볼까요? 1910년 5월 10일 왕실 사무를 총괄하던 국내부는 경복궁 내 공원 신축을 위해 전각 4천여 칸을 경매했다. 어이쿠.
조선인과 일본인 80여 명이 경매에 참여했고 이 중 10여 명에게 전각을 매각됐다. 와, 팔아버렸네요. 매각됐네요. 경복궁을. 예. 예. 자, 일제의 총독부 세청사가 모습을 갖춰갈수록 경복궁은 점점 더 초라한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들에게 광화문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경복궁의 다른 정각이야 조선 총독부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는데 광화문은 조선 총독부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이 광화문이 눈의 어떻게 가시였죠. 일본의 눈의 가시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네요. 네, 자, 이거 보고 일제가 광화문을 가만히 놔둘 리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랬을까요? 자, 그 가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 가리는 형상이었기 때문에 앞을 떡 가리니까 그렇지. 기분이 상당히 나빴겠죠. 예, 총독부가 이제 조선을 지배하는 상징물인데 그걸 딱 가리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거네, 그죠? 예, 그렇죠. 뭐 이런 거 못 참나 봐요, 사람이, 그죠?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가 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죠. 네, 인사. 자, 여러분, 안녕.